네, 혼란스러운 화요일입니다. 국가별 이슈에 따라 빠르게 장 분위기가 바뀌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저점을 확인하고 현재 조금 상승폭을 좀 키워주나 하락폭을 줄여주나 싶었는데요. 3,160점 무너진 채로 1.8%, 1.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말 사이 치러진 참의원 선거와 어제의 휴장으로 이번 주에 첫 개장을 맞이한 도쿄 증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두고 노무라증권은 향후 3개월간의 엔화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시장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10월 말까지 142엔대로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엔달러 14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사퇴 선긋기에 그래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형주의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제약주들이 하락하는 반면에 미쓰비시 계열사주들이 상승을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주 역시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의 혼조세 장 초반 4만 선을 돌파했던 4만 200선까지 좀 끌어올렸던 니케이 지수가 이 시각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0.3%대 하락세 보여줍니다. 중화권 증시 내에선 상해 지수가 연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을 한 건데요. 어제 3,55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마감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상승세를 보면 이 거래일을 제외하곤 모두 상승세, 특히 견조하게 3,500선을 지지해주는 우상향 곡선을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전 기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하나 싶었는데요.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연고점 경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시 내 테마별 움직임은 갈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티베트 지역 내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모멘텀에 인프라주들이 이번 주 내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업종은 정책 실망감에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산 반도체 수급 이슈로 국산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이는 등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죠.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시각 현재 0.4% 넘게 상승하면서 3,580선을 향해서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고점 경신은 당연하고요. 약 4년 내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는 홍콩 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주들의 힘입어 잘 달려가는 홍콩 증시 흐름을 보면요.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봐도 탄력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증시를 밀어주는 건 앞서 언급했었던 티베트댐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모멘텀의 홍콩 증시 내에서는 건설 그리고 전력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신고가 랠리가 속출하면서 기분 좋게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중 25,120선을 장 초반에 터치한 이후에 상승 전환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견조하게 25,00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TSMC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대만 본주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07년에 중국 페트로차이나에 이어서 아시아 기업 중 두 번째 시총 1조 달러인데 AI 열풍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AI도 AI지만 대만 달러 평가 절상 영향도 상당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대만 달러는 미 달러 대비 약 10%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1달러당 29.355 대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왔던 각권지수,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듯 싶습니다. 오전의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23,000피는 좀 지지해주고 있지만 1.3%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만큼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였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인도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인도 증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였죠. 21일 니프티 50 지수는 은행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인도 증시가 24,900에서 25,300포인트 구간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 역시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듯 했으나 7월 초 누적 순매수 규모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매도하면서 다시금 순매도 우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부담 좀 최근 들어서 확대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연됐고 1분기 실적 등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변동성 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진전이 없는 건가요? 지금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미국 정부가 밝힌 거에 비해서 지금 뭐 9월로 좀 미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인도랑 미국이 현재 5차까지 협상을 진행하긴 했는데요. 뚜렷한 성과는 없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이 지연되는 데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농업입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랑 유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 그리고 높은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농촌 소비가 아무래도 내수 경의 핵심 축이다 보니 미국산 농산물에 대거 유입될 경우에는 농가 소득 감소 그리고 소비 유축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거 농가 소득 감소가 대규모 농민 시위로 번져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된 적이 있는 만큼 인도 정부가 아무래도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인데 일단 미국이 5월 달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도가 해당 조치를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으로 간주를 하고 6월 초 WTO에 중재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어서 7월에도 현재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자동차를 둘러싸 양국의 갈등이 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농업이랑 자동차 모두 양국한테 민감한 분야인 만큼 좀 단기간에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1일 이전까지 타결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인도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8월 중에 미국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인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보다 낮은 관세율로의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 물가가 지난달에 2.1%로 아주 낮게 나오면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던데요. 이미 6월에 예상 밖의 어떤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과연 추가 인하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우선 중앙은행이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5.5%를 50bp 인하했고요. 지급준비율 또한 100bp 인하를 했습니다. 당시 FY 2025년도에 6.5%라는 견조 성장률 기록했습니다만 정부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면서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CPI가 2.1%로 5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감 또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현지에서는 올 하반기 중에 1차례 추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 최종 금리는 연내 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중앙은행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데이터 중심 정책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GDP나 대외 여건 CPI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 또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B컷 단행함으로써 올해 기준금리가 누적 100bp가 인하가 된 상태이고 통화정책 기조도 6월달에 이제 완화적에서 중립으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8월달에는 좀 동결을 하면서 동향들을 면밀히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